OT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아침부터 이제 열심히 나와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은 당분간은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앉아 있다 보면은 울컥울컥 하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상황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목표에 이제 집중해서 힐링하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떨어지면은 뭐 나쁜 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시험 됐다 할지라도 간신히 됐을 겁니다. 그 변호사 시험 성적이 이제는 의미가 있는 시기가 도래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이제 더욱더 이제 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받는 이제 변호사 시험 성적이 마치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학점 이상의 역할을 취업 시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그냥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금 시기에는 더 좋은 측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 곳곳에 보면은 반드시 합격합시다. 그 다음에 내년 예상 컷은 뭐 총점으로 1000점이고 객관식으로는 118개입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름 그 취업 시장에서 그 다음 변호사 시험 성적으로서 상징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학원의 합격성은 평균 정도 됩니다. 우리가 17개, 18개 이렇게 정도가 되고 총점을 하면은 원래 대략적으로 상을 해보니까 1000점 정도가 됩니다. 합격성 안에서. 근데 이제 조금 그 데이터 중에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자료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점수 향상폭, 상승폭이 적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 적은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하면은 800점대 후반이에요. 880 아니면은 870점, 890점. 이 구간이 이제 점수 향상폭이 가장 적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 내지는 실천력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작년에 하던 선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대련이 이런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게 팩트에 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점수 상승폭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당연히 700점 됩니다. K2반에 이제 주로 있을 건데 우리 반에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반을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에 830점대 내지는 40점 초반의 학생들이 근원적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수의 향상폭은 가장 많아요. 한 200점 이렇게 오르고 800점 후반대 학생들이 100점 이하로 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본인은 찬찬히 들여다봐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내년 컷은 1000점으로 보자 이렇게 구호를 붙여놓은 것이고 그게 그 점수를 얻는가 못 얻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진로에 영향을 언젠가는 줄 겁니다. 언젠가는. 나는 그냥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 열어서 성적 신경 쓰지 않고 할란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구간에 가면은 그 지표가 무조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로스쿨을 목표로 학점 관리를 해온 학생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학점이 내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이런 부분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변호사 시험 성적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내년에도 물론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 단계로 갈 때 무조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원래 8개월 동안은 훨씬 더 좀 진취적인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마음속의 컷을 다르게 설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이제 1000점이 목표다. 그 생각보다는 1000점이 컷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 겁니다. 예컨대 원래 890점 맞은 학생이 이 공간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1000점이 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부에 대해서 훨씬 더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로의 순간에 있으면 보겠다고 결정할 것이고 그 다음 오늘은 공부를 쉴까 말까 이렇게 고민될 때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둘러보니까 곳곳에 있는데 제 마음에는 좀 덜 듭니다. 더 많이 붙일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든 학원에 들어오든
학원을 나가든 어느 곳서든지 여러분 이제 목표가 선명하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서 좋은 진로를 확보하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OT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이 내일 또 헌법에 대한 대비도 또 해드리고 오늘 OT 자료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 계획 속에 우리 학원 방침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수정을 가하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OT 자료 펴보시면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1, 2번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보시면 최대치로 학습 분량 확보해야 됩니다. 최대치로.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이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 양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작년 점수 그대로입니다. 그 변화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미리 좀 앞당겨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암기창 기출 문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라도 계획을 올해는 그걸 더 빡세게 한 번 더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점수 보고 향상이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생겨봤자 한 80점에서 100점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것이고 학원은 평균 점수 향상폭보다는 적게 오를 겁니다. 근데 감이 좀 둔하다, 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클래스의 커트라인이 840점인데 여러분 정도 점수를 맞추면은 학교 다니면서 기출문제, 그 다음 암기창에 대한 학습은 어느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반복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그 자료만 보는 데는 한 달 내지 두 달이면 충분히 물 건데 8개월 동안 학습하는 양이 한 달 내지 두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 낸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훨씬 더 많이 봐야 되고 다양하게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강좌 선택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이제 에너지를 가동해서 또는 본인 지금 법학 정도를 가동해서 점상상폭을 늘린다 이 부분이 의외로 노력하는 만큼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원의 강좌를 맞게 여러분 무료로 제공되니까 활용하시고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도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는 의무적으로 학습하고 하면은 합격해요. 이 과정은 이제 학원의 과정을 학원에 매년 데이터를 뽑습니다. 매년 데이터를 뽑는데 왜 이제 데이터를 뽑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우리 잘못으로 학생들은 이제 진로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크게 보면은 학생들의 수업 문명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뽑아보는데 학원의 과정을 한 80% 정도 이상들은 90% 이상이 합격합니다. 그 다음 그걸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혹시 실패하는 확률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득점 했는데 학원에 와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모진 얘기지만은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점검을 재차해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이제 맞는 선택이다 또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오전 9시부터인데 8시에 나오세요. 8시에. 그 의무상은 아닌데 공부 패턴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법에 대해서 3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다른 학생들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법에 대한 단련도가 높게 쌓이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법대 들어와서 한 3학년 열심히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3학년 때까지 사례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못 읽겠어요. 그래가 군대 갔는데 우리 때는 군대가 이제 오직이 긴 겁니다. 뭐 40개월 제가 이렇게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군대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이제 카투사를 갔어요. 가니까 공부할 시간이 이제 기대대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겁니다. 하루에 뭐 6시간. 거기서 남들보다 이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벌써 3년이고 또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6년 동안 이제 법을 공부하고 학교 돌아와서 이제 사례를 상위한테 듣는데 연습이란 걸, 기록은 이제 우리 단계에서는 배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례까지만 배우는 것인데, 그때 보니까 겨우 이렇게 보여요. 교수들이 말했던 말, 목차가 중요하다. 내지는
법학은 키워드가 반드시 연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때 비로소 들려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제가 이제 한 6년 이렇게 하니까 겨우 이제 법학에 대한 눈이 약간 떼어지는데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가르쳐 줬더라면은 훨씬 더 빨랐을 텐데 이런 것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깨닫는데 되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남이 깨달은 사람이 전해주면은 이 정도 내용이면은 내가 5분 내지 10분이면은 터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까지 또는 실패를 이제 딛고 이렇게 다시 재도전하는 마당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법학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학생은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왜 아침 8시에 나오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훈련이 이제 어떤 걸 목표로 하는가 하면은 봤던 것을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이제 1월 달까지 같이 했으니까요. 지금 5월이니까 한 4개월 이렇게 손에 놓으면은 헌법이 이렇게 둔해집니다. 둔해지는데 남들이나 저나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헌법 실력이 줄었다 이렇게 평하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것이 이제 소실됐어요. 소실됐지만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타. 왜 그런가 하면은 나는 회복을 빨리 해요. 그 줄어든 실력을 하루 한 반나절 더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 2시간 읽으면 회복되니까 법학, 특히 수험법학의 트레이닝의 목표는 그곳에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기간을 빨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처음에는 우리가 8일 하지만은 두 번째는 6일 동안에 8일치를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4일 만에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틀 만에 보는 것이고 시험 직전에는 한 2시간 만에 보는 겁니다. 그 훈련을 공부할 때부터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저녁 한 10시, 10시 반, 최소한 11시까지 공부하면은 그 공부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면 내일 1시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시험 직전에 1시간 동안 볼 분량을 정리해 두는 겁니다. 목표점을 거기에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빨리 보는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읽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이제 여러분이 몰리게 되는가 하면은 시험 한두 달 남았을 때 퍼져버려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 본량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본인의 경험이든지 아니면 주변의 경험이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시험 직전에 이탈나는 이게 생기는 겁니다. 왜 이탈나는가 하면은 목표는 커다랗고 시간은 줄어들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일 1시간 동안에 볼 수 있는가 이 분량은 오늘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 시험 직전에 1시간 동안에 보고 시험의 표현을 해보고 이게 좀 부족하다. 내 트레이닝 방법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수정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시 30분까지 이걸 넘어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험 직전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확보해서 내가 전날 공부했던 걸 답안을 통해서 또는 정답을 통해서 이런 훈련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은 크게 발전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5번은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 6번 모의고사 통해 열심히 하자 이런 부분이고 7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K2에 진행되는 심화 집중 강의가 무료 지원되니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강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이제 강의를 활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는 가늠자로 삼으면 됩니다. 8번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의고사 점수입니다. 학원의 모의고사 점수가 본 시험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됩니다. 상위 30% 안에 들면은 고득점 할 겁니다. 작년 통계, 올해 통계 이렇게 내보니까 우리가 한 상위 30% 안에 들면은 1000점 정도가 돼요. 1000점 정도가. 그러니까 합격 못한 학생 빼고 합격생끼리 이렇게 잘라보면은 전체 포함하면 한 상위 30%가 되고 합격생 중에는 평균적인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난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번입니다. 시험은 신작 문제 출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한다 이런 수준은 여러분 이미 지났습니다. 기출문제를 동일하게 반복하면은 손훈련이에요. 손훈련. 머리 훈련이 안 되고 손훈련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작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반복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내지는 않고 약간은 변형을 가해서 2주 전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다룬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 최대한 짜내십시오. 11번에 기록형 스터디 참여하시고, 주말 특강도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은 참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고, 기록형 스터디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특강은 대단히 할인된 금액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12번 룰 지켜주시라 이런 말이고, 13번 역시 증빙서류 첨부하시라. 그 다음에 밀집 환경이 부담이 되면 애원관으로 이동을 하십시오. 빡빡한 게 싫다 이렇게 하면 2개월로 테니스 2층으로 이동할 텐데 그때도 역시 이렇게 좀 느슨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고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애원관으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 테니스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서 애원관에 머무르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하시고 2번을 보십시오.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인데 조금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을 놓고 보면은 또 변호사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은 상하위권을 굳이 가려면 하위권입니다. 특히 이제 840점 이렇게 되면은 하위 25%, 상위로 치면은 75% 정도예요. 이 정도니까 내가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되지. 작년에 하던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패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2번입니다. 좋은 동료와 함께 하십시오. 제가 이제 많이 강조하는 가치입니다. 스터디 적극 참여하시고, 이게 공부라는 것이 학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고립을 피하는 방법인데 학원에 와서 고립되는 것도 본인을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싫어요 이런 성향을 가지더라도 어울리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궤적들이 앞으로 인생의 궤적,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니까 공부할 때도 본인의 성격을 그런 쪽에 가깝게 이렇게 바꾸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전부 좋은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 3번입니다. 학원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이 말씀이고 4번입니다. 4번도 조금 강조 드릴게요. 편도 1시간 이상은 장거리 통학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안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근데 능력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되겠지만은 본인이 가진 능력의 일부만 활용해서 시험이 되니까 결과가 여러분은 능력치하고 이렇게 매치돼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현재 상황. 우리가 가르쳐 보면은 8개월 만에 많은 학생들의 변동이 있어요. 우리가 평균 한 150에서 180점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능력치는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이런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적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 투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질적인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최소한의 조건인 양적 투자가 통학 거리가 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인데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2시간으로 보여요. 1시간 걸려서 온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입니다. 그 다음 1시간 걸려 간다 이렇게 공부 모드로 수면 모드로 전환하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은 길바닥에 하루에 코치생이 4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길바닥에 4시간을. 그럼 한 달이면은 120시간입니다. 그럼 한 달 30일로 나누면은 경쟁자들이 30일 공부하고 여러분이 한 18일에서 20일 하는 겁니다. 3분의 2의 시간만으로 과연 이런 변호사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가? 일단 근본적 의문이고, 통과했을 때 본인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 상태에서 통과하는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단 내려야 됩니다. 물론 집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보다 단점들이 너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통학 거리가 길면은 무조건 성적에서 저조할 겁니다. 저조하면은 통학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판단을 제가 볼 때는 한 8월 전에는 할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못하면은 낙오하게 됩니다. 멘탈에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하위권이니까. 그 제대로 된 학생은 판단할 건데 판단해서 7월이나 8월에 학원에 오게 되면은 체력이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퍼트를 더 내야 되는 시기인데 체력이 빠져 있는데 남은 기간에 생각해 보면은 체력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체력이 계속 빠진 상태로 나머지 공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시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불리한 예측가의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실패하는 학생도 있고, 뭐 2번의 실패 또는 3번의 실패를 거듭한 학생도 있지만은 본인한테 가혹해져야 됩니다. 본인한테 가혹해져서 그동안의 편한 환경을 내가 누려왔다. 이건 불편하더라도 신림로 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집이 주는 안락함이다. 그동안 환경에 대한 편안함이다.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정신자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시기가 아주 치밀하게 아주 엄정하게 도전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5번입니다. 고득점 합격 목표로 적극적으로 학습을 위한 확장해라. 아까 말씀드립니다. 작년 그대로 더 열심히 이게 제일 나빠요. 왜 이게 나쁜 것인가 하면은 사람마다 이제 산출 능력이 다른 겁니다. 어떤 학생이 100을 봐서 왜 이제 여러분이 그 논리로 접근하는가 하면은 내 친구는 그렇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요. 그건 내 친구예요. 그건 내 친구고 본인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들은 그렇게 해서 많이 됐으니까 나도 그 길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마다 법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 상태에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00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내 친구는 150으로 표현해서 고득점하고 또 어떤 친구는 120으로 표현해서 무난히 합격했고 나는 현재 표현력이 80인 겁니다. 80이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돼. 확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인풋을 늘려가지고 앞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란다. 요 부분은 전국적으로 향상폭을 낮추고 때로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법학 공부 방법을 터득할 것 이런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할 부분이고 오늘 아주 부분적으로 뒤로 가면서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치약 과목은 전문가 특별한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학원에 여러 가지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굳이 이제 학생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것 중에 제일 머뭇거리는 부분이 비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되는 부분인데 크게 봐서 민법을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짐을 져준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민법은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이 부분을 좀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본인이 노력해서 높이기는 대단히 힘드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서 민사법을 한 과목 떼내버리면은 여러분이 짐을 져야 될 짐이 형사법, 공법밖에 안 남으니까 시험 때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여유 공간을 많이 좀 가지십시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수험생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좁아져요. 옆에 사람의 행동이 신경이 쓰이고 점수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이런 부분인데 점수는 물론 목표를 갖대 나를 계산하는 하나 지표를 삼아야지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학원의 경험으로는 예민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학생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느 것이 선우인지는 모르겠어요.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일반 학생보다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원 오랜 경험치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에 써야 되는 에너지를 외부 쪽으로 많이 돌리는 셈이 되니까 그건 본인을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옆 사람의 행동이 신경이 쓰이고 앞 사람의 행동이 신경이 쓰인다. 또는 엘리베이터 탔더니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자극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현재 힘이 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좋은 음식을 먹든가 본인을 위해서 아니면은 잠을 조금 더 자든가 휴식 시간을 조금 늘리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바깥하고 이렇게 어떻게 다툼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 부분은 전국적 해결은 아닐 겁니다. 현명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들지만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게
수험생활에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주변의 일에 좀 무감각해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정치 이제 과몰입한다든가 그런 학생 없을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일 없어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뉴스를 본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뭐 애프터 로스쿨이라는 커뮤니티가 있죠. 그 커뮤니티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본인 점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먹는 행동들입니다. 그 에너지는 오로지 내일 시험에 맞추고 내가 하고 있는 과목에 이렇게 맞춰야지, 예보에 에너지 쓰는 순간에 휴식이 아니고 이게 방전이 돼요. 방전이 되니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뭐 여러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의미가 약한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차단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택법에 대해서 원래 이제 점수를 쭉 보다 보니까 선택법이 대체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과락도 많이 있어요. 과락도 많이 있고 과락에 근접한 점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원래 선택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상의를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바꾸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환경법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런 학생들이 뭐 경제법에서 넘어오기도 하는데, 환경법 대거 과락입니다. 그 다음 환경법 과락이 뭐 국제거래법으로 갈래요 이렇게 하는데, 국제거래법 전부 저공병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고, 한번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은 내년에는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공법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한번 그 난리를 치고 어렵게 냈다가 작년에 쉬워졌고 이제 내년에 어려워진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그게 일반적 예측이고, 그 예측에서 우선 경향이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택법은 바꾸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얻었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노력이 되게 많고, 그 다음 그 점수를 넘어서 노력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과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과목을 바꾸어서 현재 점수를 얻는 노력이면은 하던 과목을 하는 게 점수를 훨씬 더 수월하게 얻습니다. 그래서 선택법이 안 나오는 이유, 이제 주의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선택법의 시간 할애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래요. 사례나 기록이 탄탄하다 이렇게 하면 선택법이 시간 할애를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지, 선택법 과목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 미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노력을 시간을 조금 더 들이는 게 훨씬 더 나은 판단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래도 기본서를 봐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과목인가 하면 민법은 기본서를 보세요. 민법은 기본서를 보시고 절차법 정도는 기본법을 보세요. 기본서를. 왜 그런가 하면은 절차법을 단절된 책을 본다 이렇게 해버리면 논리가 끊기기 때문에 절차 흐름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들어오지 않으면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은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절차법은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후하게 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잘 쓰는 학생이 드물다 이런 얘기니까 절차법은 기본서를 보는 게 좋고, 민법은 법학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입니다. 이 민법을 못하게 되면 고득점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얇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 있는데 책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로민정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얇아요. 내용이 좋고 나쁘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 실력을 이렇게 늘리는 책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라도 기본서를 봐서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빠르게 보겠다, 이 정도 용도이지 그걸 통해서 민법 실력을 늘린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기본서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민법 기본서가 두꺼우면 1200.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일찍 와서 지금 노력으로 하면은 1시간에 10페이지는 읽을 겁니다. 그러면은 10시간을 최소한 투자하니까 100페이지 읽어요. 100페이지 읽으면 1000페이지 읽는데 열흘입니다. 열흘이에요. 열흘이면 여러분 실력이 기본적으로 그 노력을 마다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민법
강의 이제 커리가 한 20일 됩니다. 그럼 1000페이지 짜리는데 하루에 50페이지 읽는 노력이 부담이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논리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다만 두꺼운 부분을 읽었을 때 이제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텐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은 여기에 언급된 정도 기본서들이 괜찮아요. 어느 쪽을 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강의 지원이 활발히 되는 것에 기본서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학원에 이제 이태수 선생님 민법 정론을 기본하면은 강의가 무료로 지원되는 그런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뭐 밑에 언급되는 여러 선생님들의 교재를 봤다면은 본 교재가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적으로 이렇게 서포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좋은 책이니까 그 책을 정해서 보시고, 혹시라도 학교 다닐 때 여기에 언급된 기본서가 한 두 가지가 있다, 2권이 있다, 또는 3권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법학을 읽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결과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제대로 읽으면은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입니다. 그 이종훈 선생님의 기본서 우리 학원 선생님인데 이게 괜찮습니다. 강의도 쉽게 해요. 쉽게 하고, 나머지 여러분 하고 있다면 그대로 보시고, 아니면 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종훈 기본서를 택하시면은 강의 지원을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입니다. 김영은 선생님 우리 학원에 계신데 이분 기본서가 제일 무난합니다. 우리 시험에 딱 이렇게 양이 맞고 흐름이 유지가 되어 있고, 우리 학원에 계시는 정연석 변호사님의 정리사가 또 좋은 책이고, 어느 쪽이든 여러분 선택하고, 헌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보죠. 강성민 변호사 이제 교재가 있고, 제 교재가 있습니다. 제 교재가 조금 더 좋아요. 의미 있게 듣지 마시고, 왜 이제 그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교재가 어떤 교재가 좋은가 하면은, 읽었을 때 산발적 들면 안 됩니다. 예컨대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걸 이걸 내 기본 교재로 삼겠다, 이건 산발적이에요. 이 정리가 안 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어떤 그 헌법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떤 예측을 했는가 하면은, 점수를 못 받겠다, 점수를 안 줄 거다, 왜 안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못 쓸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판단한 부분이 학생들의 기대치하고 본인이 예상치하고 실제 받은 점수 간극이 클 것이다 이렇게. 원래 학생들을 쭉 보면은 헌법이 40점 초반 중반이 가장 많고 50점을 넘은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우리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 학생들하고 바깥에 있는 학생들하고 점수 차는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니까 합격생은 60점 중후반이 많고,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된 학생들도 학원에 다시 이제 등록한 학생들을 보면은 그 학생들이 50점 중후반이 많고, 그래서 10점에서 15점 차이가 기본적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측은 적중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두서없이 정리했거나 아니면 법학의 논리 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주관식은 나는 이런 논점을 썼다, 이걸로 측정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주관식에 이 법학에 정답은 없다고 하는데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정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예컨대 재판은 전제성을 갖췄다 안 갖췄다, 이걸 정답으로 보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고 논리의 흐름이에요. 논리의 흐름이 정답인데 그 논리의 흐름이 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OX 부분에 정답만 있다, 이걸로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논리의 흐름이 탄탄한 상태에서 오답이 나와도 고득점이고 정답이 나오면은 더 고득점인데, 그 부분을 일반 학생들이 보고 있는 교재로 봤을 때는 논리 정연하게 쓸 것인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봤고, 아마 여러분 점수로서 스스로 확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목차 없는 교재가 있습니다. 목차 없는 교재가. 이런 건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판례집 이렇게 두꺼운 게 있습니다. 헌법 판례집 두꺼운 거. 뭐 1000페이지 넘어가고 1200페이지 넘어가고,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재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봤었는가 하면은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건이 되니까요. 사법시험은 1차가 헌법, 민법, 형법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도 괜찮아요. 1000페이지를. 또 1200페이지를 봐도 자기 것으로 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시험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거 보지 마시고 제가 선택한 교재를 5번을 보세요. 그냥. 그게 훨씬 더 시험 득점 유리해요. 1000페이지 한번 볼 때 의미 있는 정리가 잘 된 교재를 5번 보는 게 정리가 훨씬 더 쉽고 시험에 적응력이 훨씬 좋습니다. 또 판사들이 쓰는 글이 좋긴 한데 수업 논리는 아닙니다. 수업 논리는. 그 목차를 하나하나 다 잡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그런 시간이 되는가 또는 학생들이 공법에 투자하는 노력들을 볼 때 그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가 이렇게 볼 때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냥 두꺼운 교재가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보지 마시고 판례에 대한 부분 논리를 세우고 있는 부분 그건 내 몫입니다. 내 몫이니까 나에게 맡기시고 제가 지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다음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덜 수가 있어요. 헌법은 2가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는 공부 시간을 아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낀 시간 하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고 이 2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헌법 공부가 양이 늘어나가지고 행정법보다 많이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학생은 민법만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점수가 저조하다 이렇게 하면은 지도하는 방향대로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아래 칸에 있는 사례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례집은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주교재가 아니니까. 근데 작년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사례집을 주교재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 향상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집은 객관식 문제집이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훈련하는 보조도구이지 이걸 주교재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은 일부 과목이 잘 매치가 되면은 득점이 나오지만은 대부분의 과목에서는 본인 의도와 다르게 점수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강좌 안내는 이거는 K2에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학원이 민법 이렇게 예를 보면은 우리가 학원이 색깔이 완전히 다른 강좌를 이렇게 깝니다. 이태수 선생님은 기본서 위주로 강의를 하고 이관영 변호사님은 기출문제 사례주 위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보완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의 강좌는 그렇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학습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치약 과목 보완 클리닉입니다. 민법 이태수 선생이나 강약수 선생님이 있습니다. 민소법, 행정법, 형사법. 그 남영렬 서로 오셨는데 한양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님이니까 아마 학생 답안에 대한 관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행정법, 형사법 이런 것보다 민법이나 민소법, 특히 민법 이 부분에 이제 각을 좀 세워야 됩니다. 민법이 정복이 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뭐 대학 입시를 치면은 사탐, 과탐 이 정도 개념이니까 민사법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이 되는데도 중요하고 시험이 되고 나서도 중요하고 뭐 시험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헌법 소송을 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데 소송은 성질이 본래 공익적이니까 많은 돈을 받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민사법은 변호사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사법은 기본서로 보시고 약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민사법이 탄탄하다 이런 쪽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법학 공부 효율적으로 하기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일 헌법 시간을 대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서 내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OTO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지만은 내일 시험을 대비한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드린 자료 보겠습니다. 내드린 자료 별개의 자료가 있죠. OT 자료 말고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법학 서적 수험 적합적으로 읽기 이런 부분입니다. 느낌표를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눈길을 주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읽으면 무조건 줄여야 돼. 읽으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읽으면 무조건 줄이는데 줄이는 방향은 2개예요. 자, 밑에 1번을 보십시오. 먼저 이 주제가 객관식 관련 주제인가 주관식 관련 주제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겹치는 부분도. 근데 밑에
첫 번째 주제를 보십시오.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객관식입니까? 주관식입니까? 사례형입니까? 주관식을 사례형을 말하는 거죠. 객관식인가 주관식인가 이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파악하고 다시 1번으로 가십시오. 위에 2번 객관식 관련 주제다 이렇게 한 객관식 논점 파악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렇게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키워드만 나열하면 안 됩니다. 문장 속에 키워드가 표현이 돼야 되지 키워드만 나열한다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그 학생들이 참고는 키워드가 연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키워드만 나열해서 문장이 이렇게 바짝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라이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리한 문장 속에 키워드가 곳곳에 있어야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훈련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객관식 주제입니까? 주관식 주제입니까? 여러분 정도 점수면은 이걸 사례형으로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없을 거예요. 없으면 이거 객관식 주제입니다. 그런 객관식에 맞게 읽고 추려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하던 패턴대로 이 주제를 1분 동안 봐야 될 것을 먼저 보세요. 1분을 드립니다. 시간이 1분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여러분이 읽는 방식, 정리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자, 객관식 주제임을 전제로 보십시오. 주어진 시간이 1분입니다. 주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차를 먼저 봐야 됩니다. 1분이 주어졌으면 목차를 봤어야 돼요. 그 뒤창을 넘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법을 법대로 지금 읽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목차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할 때는 형광펜은 3기 이상 갔을 때 쓰세요. 3기 이상 갔을 때. 지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리 부분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면 연필을 쓰세요. 그 다음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강의를 들었더니 이 부분이 내가 놓친 부분인데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색깔 볼펜을 쓰시고 그 다음에 형광펜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올 때 쓰시고 자, 먼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목차입니다. 목차. 1번의 큰 목차 의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차. 언더라인을 할 때도 자를 대고 하세요. 자를 대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보는 것이 오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아니고 내일 아침 1시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시험 직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의의 언더라인. 2번의 근거의 언더라인. 3번의 한계의 언더라인. 4번의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은 4번의 유형의 언더라인입니다. 이렇게 4가지 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안에 세부 목차들을 또 보겠습니다. 세부 목차들을 보니까 한 개 있네요. 한 개. 그렇죠?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또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1번의 목차 문이죠. 제목이 지금 한 개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까지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법목적적, 3번의 헌법 수용적, 4번의 기본권 보장. 이렇게 구조가 잡혔습니다. 구조가 잡혔고 그 구조 안에서 핵심어를 잡아내야 됩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보시면은 이 구조 안에서 객관식 관련 논점이 무엇인가를 잡아내야 돼요. 다시 한번 그 페이지의 제일을 보십시오. 눈길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눈길을 주면 무조건 줄이는데 내가 읽은 부분이 전혀 쓸데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지워버리고 이게 뭔가는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그 쓸모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합헌적 법률에서 의 부분입니다. 30초 드립니다. 핵심어를 잡으세요.
그 내용 안에는 다음에는 안 봐도 되겠구나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에 안 보면은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지금 글줄이 8줄 정도가 있습니다. 8줄 정도가. 객관식을 전제로 한 다음에는 대폭 줄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모르는 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대한 정의가 첫째 줄부터 세 줄까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객관식이 나오는 부분이 세 번째 줄입니다. 사법 소극주의. 두 번째로는 법률 해석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사법 적극주의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헌법 해석 지침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 즉기하 부분을 읽어봅니다. 즉기하 부분을. 즉기하 부분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중요하지만 없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즉기하는 동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건 다음에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봅니다. 합헌적 법률 해석, 헌법 해석 문제라기보다 법률 해석 문제이므로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이걸 정리합니다. 이게 헌법 해석 문제가 아니고 법률 해석 문제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헷갈리만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는 헌법인데 헌법이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인데 법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또 키워드가 됩니다.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할 수가 있구나. 다만 이어지는 부분을 또 읽어보십시오. 다만 이어지는 부분. 이게 정리가 필요합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장에 처음 만나도 해결이 되는 정도 지문이니까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얼마나 줄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1분 들었지만은 다음에 읽을 때는 몇 초면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에 근거 가보세요. 근거 또 30초 드립니다. 근거 찾으세요. 목차하고 키워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목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거를 찾아야 돼요. 자를 대고 언더라인을 해야 됩니다. 자를 대고. 손으로 삐뚤삐뚤 하면은 나중에 내가 보기도 싫어요. 내가 보기가. 그러니까 책을 빨리 봐야 될 때 빨리 보는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길로 치면 울퉁불퉁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쫙쫙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 부분과 차이가 많으면은 내가 읽은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분석이겠죠. 그냥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이제 안 좋은 방식이 뭔가 하면은 쭉 소설처럼 읽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안 좋아요. 소설처럼 읽히는 것. 또는 문장에 굴곡이 없이 그냥 읽히는 것. 이런 부분은 법학을 내가 지금 제대로 안 읽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론적 근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론적 근거는 언더라인 해볼까요? 통일적인 법 질서 형성을 위해서. 하나. 세 번째 줄에 권력 분립의 정신의 합치. 둘. 민주주의적 입법 기능을 최대한 존중. 셋. 그 다음 밑에 이어지는 두 줄 중에 어떤 부분이 키워드입니까? 방금 정리한 논리로 잡으면 법적 안정성. 그렇게 해서 정리와 효율성 더 높이면은 지금 4개를 정리했죠. 4개를 정리했으면 그 각각 작은 번호를 1, 2, 3, 4 붙이면은 나중에 볼 때 빠르게 봐요. 그 다음 한계 부분입니다. 한계 부분인데 목차를 우리가 정리했지만은 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보면 안 되니까 문의적 한계, 문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법목적자 관계, 목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헌법 수용자 관계, 수의 동그라미 칩니다. 기본권 보장상 관계, 기본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해서 객관식 주제라 할지라도 주제가 이렇게 커지면은 무조건 구조는 잡고 들어가야 돼요. 구조를 잡아야 세부적 내용도 보이는 것이고, 페이지 넘어가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문의적 관계 부분에 폐지 넘어갑니다. 폐지 넘어가면은 다른 부분은 이제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정리하지 않고 두 번째 줄 보면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무조건 이 판례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해 보십시오. 판사님이 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옴표를 계속 치고 있네요. 결국 정리해야 될 부분은 군인사법, 그 다음에 관련의 내용을 정리해야 됩니다. 아, 법 내용이 이러하구나. 그 다음에 무죄 선고를 받은 때라 하면 이걸 정리해야 되겠네요. 대꾸를 찾아보세요. 대꾸를. 무죄 선고를 받은 때 의미, 대꾸를 찾아보십시오. 형식상 무죄 판결, 대꾸, 내용상 무죄 재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읽으면은 판례를 추각해서 서술하더라도 이 판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부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의 기본권 보장사항계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30초. 자, 팁을 드리면은 인권 보장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네요. 그렇죠? 위헌의 가능성 있는 법이 돌아다니니까.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대꾸를 찾아보세요.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이 부분을 크로스로 내면 틀린 지문이 되고 그대로 내면 맞는 지문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합헌적 법률에서 유형으로 내려갑니다. 자, 유형입니다. 유형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읽습니다. 1, 2번. 유형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만 지금은 찾아보세요.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요. 한정 합헌과 한정 유형 결정 유형에 해당합니까? 그럼 목차 옆에다 동그라미. 헌법 불합치 결정은 해당합니까? 아니면 X? 아니면 뭡니까? 그걸 찾아요.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뭐예요? 사법적 자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볼 때는 목차만 보더라도 내용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읽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은 다음에 읽을 때는 빨리 읽을 거예요. 빨리 읽으니까 뭐 책에 대한 양이 부담이 된다, 뭐 양이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은 책을 어떻게 읽어가는가 이런 문제이지 그 양이 수험생의 노력을 어떻게 좌절시킬 정도로 양이 많은 기본서는 없습니다. 그 기본서를 어떻게 읽는가 이런 문제니까 항상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법조문 바르게 보기 넘어갑니다. 법조문은 하나하나가 다 논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밋밋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법조문을 읽을 때도 항상 목차를 의식해야 돼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 1번의 목차를 보세요. 제목이 헌법 개정의 제안 공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안의 내용도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28조 1항 128조 1항 논점을 잡아보세요. 목차하고 연결해서 논점을 잡아야 됩니다. 제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제안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28조 1항. 목차가 그거니까 그 다음 2항에는 공고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29조 2항이 아니라 이게 목차를 내용 안에 살린 겁니다. 그럼 제안에서 제안권자는 누굽니까? 작은 번호를 붙이세요. 1번 국회 최저위원 과반수, 2번 대통령. 그럼 출참 여러분이 1번을 바꾸겠습니까? 2번을 바꾸겠습니까?
1번을 바꾸겠죠. 자, 그리고 공고입니다. 공고. 어떤 부분이 포인트입니까? 뭐 대통령이 공고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공고 기간이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일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일간 이렇게 하면 틀리고 20일 이상 이렇게 하면 맞고. 자, 2번입니다. 의결입니다. 의결. 자, 의결에 목차가 있고 그 다음 목차에 해당하는 단어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60일 내에 의결 내야 되고 의결 있고, 그렇죠? 이거는 기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의결 정족수에 대한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국회 의결은 이렇게 절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동그라미 치고. 자, 의결의 동그라미 친 부분에 논점을 잡아보세요. 기간이 나오면은 항상 봐야 되는 포인트가 두 군데죠. 기간 자체, 그 다음 뭘 봐야 됩니까? 기산점. 기간 자체를 봐야 되고 기산점을 봐야 되고. 기산점에 작은 번호 1번, 기간에 2번. 그 다음에 찬성을 얻어야 된다. 찬성에 최적 3분의 2 이상 3번. 건드리면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될지 뭐 바로 보이는 것이고. 자,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법만 92조 선별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92조 국민투표 무효 소송입니다. 논점 잡으세요. 밋밋하게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다 보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려니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가장 나쁜 독서법이에요, 그게. 자, 팁을 드리면 원고는 누구입니까? 투표인 10만 이상. 피고는 누구입니까? 중앙선관위원장. 제소기간은 며칠입니까? 투표일부터 20일. 관할은 대법원. 논점이 4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하고 논점에 작은 번호를 붙였다가 어느 부분에 변형이 되면은 마치겠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암기창 바라보기입니다. 암기창 바라보기. 원래 68초 이항이 시험에 나왔는데 점수를 원하는 대로 못 받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건 68초 이항이니까 무조건 사례형 주제입니다. 사례형 주제니까. 자, 1번에 위헌선 의임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것도 4줄이니까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뭐 줄일 부분이 없어도 줄인다 생각하세요. 자, 1번 의 법적 성격 줄여보세요. 줄여야 정확하게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시간이 없다고 빠르게만 보면 중요한 내용이 넘어가 버리니까 정확하게 빠르게. 줄이면 목차의 기초에서 줄여야 돼요. 목차의 기초에서. 막 줄이면 의미가 없죠, 그거는. 목차는 의니까 의에 대한 정의가 몇 조 있습니까? 헌재법 68조 2항. 홈달에는 하나. 그 다음에 목차 연결하니까 법적 성격인데 학설이 있네요. 그렇죠? 학설을 정리하니까 위헌범 심판설, 헌법 소원설. 그 다음 헌재가 있는가 보니까 헌재는 위헌범 심판. 이렇게 하면은 4줄이지만은 언급할 때는 2줄 정도면 충분히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위헌소원의 요건입니다. 조건인데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죠.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룰 거지만 바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3번에 대상으로서 법률을 보십시오. 자, 1번 줄여보세요. 뭐 한 줄인데 뭘 줄여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줄여야 돼요. 뭐 한 줄이든 2줄이든 무조건 줄입니다. 쓸데없는 말 빼면 됩니다. 대상은 뭡니까? 법률. 그렇죠? 앞에 뭐 형식 적으면 법률 혹은 긴급 명령 뭐 조약 등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법률이에요, 법률. 대상은 법률이고 대꾸 찾으면 대통령령이나 불령은 아니고 뭐 장황하게 뭐 국회 동의로든 조약이고 뭐 긴급 명령 어쩌고 다 의미 없어요. 많이 써도 점수는 1점. 언급한 내용만 써도 점수는 1점. 시간 낭비를 맞는 것이고. 3번의 관습법을 줄여보겠습니다. 관습법. 관습법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줄여보십시오. 자, 1분. 양 기관의 결론이 다르면 중요하고 결론이 동일하면 중요하지 않고.
자, 헌법재판소 먼저 결론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에 위헌법을 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위헌법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논거를 찾으세요. 논거. 헌재의 논거는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 이 논거이고, 대법원은 반대 논거를 찾으면은 보충적인 법원의 대능성에 불과. 이것만 언급되면은 필요한 내용 다 언급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수업 중에 다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주제와 연결해서 헌법 진도표를 보겠습니다. 헌법 진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정리한 부분하고,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정리한 부분하고 차이가 크면은 강의를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강의는, 자, 봅니다. 진도표를 보십시오. 강의 교재. 사령은, 이거는 꼭 구입을 조금 권유를 드릴게요. 이번 이걸 가지고 완벽하게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시험도 여기에 기초해서 응용해서 낼 것이고, 반복의 기회를 1, 2기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이면 이제 핵심 지문 총정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가 돼요. 그 작년에 공부한 학생들이 뭐 18개 맞은 학생, 뭐 그때는 보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라니까 열심히 봤는데 한 5번 보게 되더라. 이렇게 해서 안 틀리고 다 맞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니까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보는가 마는가 기준은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이 내 관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있고 내가 정리한 부분이 많이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부족하니까 강의를 들어서 보완을 하는 게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헌법은 객관식만 본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요. 객관식 기출 문제만 본다 하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형법이나 민법은 기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헌법은 판례가 지나가 버리니까 의미가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지니까 새로운 내용을 많이. 그리고 그 밑에 별표를 보면은 무료 동영상 안내 이렇게 해서 2주간 일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신청서 작성하시면 무료로 지원해 드리니까 이 이제 강의가 작년에는 제가 강의가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 강의가 있고 그 중간에 강의가 있고 마지막 정리 강의가 있는데 마지막 정리 강의를 작년에 제공하니까 이게 학생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기본 강의는 여러분한테 너무 시간적으로 내용상으로 너무 넘치는 부분이고 그 중간 강의를 편집을 이렇게 새로 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작년 강의보다 양이 많지 않으면서 핵심 지문 정리를 상세하게 강의를 하니까 설명이 일부 곁들여 있어서 우리 학생들 현재 상태 듣기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시험을 보다가 계속 점수가 안 나온다 하면 빨리 토론을 해야 됩니다. 시험 결과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지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본 시험을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적구나 또는 보지 않는 것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하면은 찍어서 맞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다고 풀었는데 실수로 틀렸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대충 찍었는데 점수가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덜 나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밑에 진도를 보겠습니다. 진도 1일차입니다. 내일입니다. 핵지총 50페이지까지. 내일은 헌법소원 요건만 다룰 겁니다. 요건. 이 장은 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본안 부분에 62페이지까지니까 10몇 페이지 됩니다. 보는데 큰 부담 없어요. 자, 2일차입니다. 2일차는 68조 2항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 본안 문제. 3일차입니다. 권한정의입니다. 권한정의. 권한정의는 원래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뭐 쏟아질 겁니다. 큰 문제로 낼 가능성이 높아요.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본안 문제. 그 다음에 차입니다. 헌법선호 요건 문제. 헌법선호 요건 문제가 논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루고요.
안기장 본안 문제. 그 다음 5일차입니다. 5일차 국회 전부 다 할 겁니다. 안기장은 그때 통치구조 전부. 통치구조는 지금 뭐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슈를 반영할 가능성이 헌법차는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6일차입니다. 6일차는 객관식은 이식 문제를 볼 겁니다. 전범위로 보고 그 다음에 핵시총은 나머지 있는 부분을 볼 겁니다. 보시고 안기장을 전체 보겠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4일차, 5일차까지 하시고 6일차 그 전날은 휴식을 조금 더 줄이십시오. 잠을 조금 더 줄이시고 어떻게든 한 번은 보겠다 이렇게 세우십시오. 안기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빠르게 보겠다. 그날을 위해서 나머지 5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핵시총도 정리를 잘 해두었다가 그날은 내가 마지막 날 한 번 더 보겠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비걱거리게 되면은 책을 보면서 정리한 부분이 솔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끝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헌법이 끝이 나면 헌법에 대한 감이 되게 올라올 겁니다. 되게 올라오고 며칠만 더 하면 완성이 되겠다 이렇게 착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순환이 도는 거니까 헌법은 그날로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을 하시고 다음 과목의 집중도를 높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1기가 끝나면은 우리 이제 나름 통계로 볼 때는 절반 정도가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1기가 끝나면 50% 정도. 그 다음 2기가 끝나면 70% 이상이 들어가고 3기가 끝나면 우리가 목표하는 1000점 이상이 절반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목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과목이 진행될 때 헌법이 나름 자신이 생겼다 내지는 어느 부분에 내가 부족하구나 이 정도 인식이 있으면 충분해요. 다음에 외우면 되니까. 이게 잘못해서 지나간 과목을 조금 끌고 가다 보면은 다른 과목까지 완전히 망쳐집니다. 망쳐지니까 그냥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시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번에는 나름 자신이 생겼구나 이런 개념만 생기면 돼요. 그 나중에 외울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진도표 제일 아래쪽에 4번에 출신 부분이 있습니다. 뒷하지 마십시오. 쓰세요. 앞면만. 답안 앞면만 쓰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 줄이는 훈련이 공부할 때 안 돼요. 막 써버려가지고 지금 1기 때는 우리가 실제 시험보다 시간을 조금 더 줍니다. 한 20분 정도 더 드리죠. 1기 때는. 2기 때는 10분을 더 커팅하고 3기 때 가면은 본 시험하고 동일한 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전체 시험에 대한 구도를 생각하지 않고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경험은 공통적으로 했을 겁니다. 1문 많이 쓰니까 2문에 대한 시간이 없다. 이렇게 2문이 절반 통백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점수를 못 맞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지 않으면은 시험의 표현력도 떨어지니까 앞페이지만 쓰십시오. 앞페이지만 뒷페이지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법에 대한 진도를 설명드렸고 다시 OT 자료로 넘어오시면은 이제는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OT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기록형 스터디는 5월 20일 날 상세한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밑에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다 이렇게 할지라도 지금 질문하지 마시고 스터디 하나 하고 나는 참여해야 되겠구나 학원에서 공지가 오겠구나 이 정도로 보시고 그 밑에 도표 보면은 민사법이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다음에 형사법과 공법이 비슷한 기간 그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선정하고 우리 합격한 변호사들이 채점을 하는구나 이 정도 구도만 잡고 계시면은 지금 시에는 충분한 정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루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실이 오전 7시부터 개방하니까 8시까지는 나오셔가지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고 밑에 내려가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1번에 헬스 개인적 건강관리 가능하대 2번으로 내려가면 한개 교시는 초과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은 오늘 되게 피곤하다 좀 잠을 자야 되겠다 이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꼭 저를 좀 보시면 이런 확인증을 좀 두고 가세요. 확인증을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렇게 독서대 위에 둔다든가 이렇게 하나가 필요하고 왜 이제 자리비움증을 올리라고 하는가 하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갔는가가 엄청 궁금해집니다.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다, 뭐 하러 갔다 이렇게 올려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출석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조교 학생들한테 두든지 아니면은 총무한테 전달하든지 할 텐데 조교 학생이 거두게 될 겁니다. 양 이제 준비를 해두시고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자리 배정 기준입니다. 3일간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5월 4일 날 점심시간 중에 최종 결정합니다. 창문이나 에어컨 위치 파악해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더위를 많이 탄다 하면 에어컨 근처로 앉으시고,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멀리 떨어진데 이렇게 앉으시고, 창가 쪽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가 쪽은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하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이름을 적고 있는데, 이름 적는 지금은 순위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3일 동안 앉아보고 마음에 드는 자리를 정하라 이런 의미이고, 또 미리 이름을 적은 학생들도 나중에 그 자리를 원하는 학생이 중복적으로 있게 되면 추첨을 해서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도 학원이 오랫동안 진행된 기준이니까 여기도 다른 의견 굳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일단 비워놨다가 마지막 날 다 쓰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한 자리에 경합자가 엄청 생겨요. 그럼 그 학생도 추첨해가지고 배정하게 되면은 이 학생이 원하는 자리하고 되게 거리가 먼 자리를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100% 원하는 자리를 갖겠다 이런 의미보다 남이 내 근처에 썼으면은 나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보해서 다른 비슷한 자리에 앉겠다 이런 의미도 발휘해 주면은 그동안 잘 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학습 시간 중에는 출입문을 번호키로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네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시간 종료 전에 이동하면 안 됩니다. 학습 시간 종료 전에 빨리 나가서 밥 빨리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10분 전에 이동하거나 5분 전에 이동하거나 다 우리가 CCTV로 점검해서 벌점 물고 가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딱 되면 나가주시고, 그 다음 내부 학생이 문을 열어주거나 이렇게 행동해도 안 되고요. 휴대폰 보관하시고, 흡연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가장 이제 기준에 대한 다툼이 많은 부분이 4번입니다. 실내 온도 기준입니다. 22도, 24도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덥다, 어떤 학생은 춥다, 뭐 다양합니다. 여번 옷을 좀 준비하든가 이렇게 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사물함에 이렇게 약간 두꺼운 옷, 뭐 겨울옷까지는 아니지만은 약간 걸쳐야 되는 옷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보관하시든가 해서 온도 변화에 대처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 5번에 주변 학생의 불편을 주는 행동은 일단 본인이 삼가하고, 그 다음 혹시라도 이런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주위 사람들은 의식을 차단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총무실에 연락해 주시고, 자,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가면 벌점에 대한 읽어보시면 충분한 부분이고, 그 다음 아래쪽에 학원 내 불편사항 건의사항 전달 방법입니다. 익명 게시판은 쓰지 마시고요. 있게 제안하는 글은 저희들이 즉시 삭제를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글을 하도 학생들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아주 일부분이 그 집단에 대한 전체 수준을 대변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익명 게시판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학원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제 연락처를 좀 입력을 해 두십시오. 입력을 해 두셨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한테 연락할 때는 그래도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좀 밝혀주세요. 소속 뭐 7.0반이다. 그 다음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밝혀주셔야 제가 이제 답하는데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너무 밤늦은 시간에 하지 마시고요. 늦은 시간에 해도 괜찮은데 내가 깜짝 놀라요. 어떤 학생 뭐 1시에 전화 와가지고 1시에 전화를 해서 별 내용도 아닙니다. 옆방 학생이 뭐 담배를 피우는지 담배 연기 올라온다 이렇게 하는데 1시에 연락이 오면은 제가 자다가 깜짝 놀라요. 이게 뭐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 문제는 학원에 연락하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 번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하시고, 그렇게 여러 경로로 여러분 이제 의견 전달 방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관리 수칙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대신 이제 밖에 하고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외부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니까요. 마스크를 벗든가 할 때, 그 다음 안에 들어오는 경계선에서 조금 타인에게 부담을 되지 않도록 항상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은 체력이 머지않아 한 1기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한 70대 연령으로 체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에도 좀 약하니까 이런 미세먼지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 봄철 알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마스크를 좀 써서 개인 건강 관리를 하는 쪽도 괜찮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OT 시간인데 이제 내일 할 내용까지 조금 전달해서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 OT를 마치고 혹시 개별 질문이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 내일 시험은 아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또 채점하는 기쁨을 저한테 좀 누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